잠시 후 행복한 아침은 팔다리는 가는데 자꾸 배가 나온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건강 구독에서는요. 중년 다이어트 필살기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금요일인데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는 뭐 야식의 유혹이나 아니면 주체할 수 없는 식욕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니 저도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네. 다이어트의 적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뭘? 나이 그 자체더라고요. 나이 그 자체가? 네, 예전에는 저녁 때 그냥 한 끼만 좀 안 먹으면 다음날 배가 쏙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아이고 이제는 전혀 아니에요. 쉽지 않죠. 네. 게다가 무작정 굶었다가는 변비가 왔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년 다이어트 더 중요한 것들이 많고 또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자, 변비 없는 중년 다이어트 비법 오늘 건강 구독에서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얼마 전 한 자동차 업체에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신차 홍보 영상이 큰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논란에 집게손 동작을 취하던 여직원을 향한 살인 예고글이 SNS를 통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남성 혐오의 뜻을 담은 그 집게손 논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좀처럼 좀 진화가 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먼저 논란이 됐던 영상을 좀 보면 지난달 29일에 한 자동차 업체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여직원이 출연한 신차 홍보 영상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때 여직원이 집게손 모양을 취한 것을 누리꾼들이 발견을 해서 논란이 커진 건데요. 지금 이게 비하 표현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업체는 즉시 영상을 삭제했고 직원의 직무를 금지했고요. 업체 사장까지 나서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 일이 그동안에 좀 비슷했던 여타 사건들보다 좀 타격이 커 보이는 게 신차 출시하고 맞물리면서 영업사원들이 일방적으로 또 계약 취소를 당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회사 명의로 사과문을 올리기까지 했는데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 와중에 영상에 출연한 직원을 향한 협박성 글이 또 올라온 거예요. 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여직원을 거론하면서 퇴사 선물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 글에는 해당 직원의 사진과 함께 칼을 든 사진이 첨부돼 있었는데요. 글쓴이는 부산 살죠. 직접 찾아내서 정당한 값을 치르게 해줄게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경찰청 공식 계정을 태그하고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다면서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 프랑스 한 방송사는 이 논란을 다루면서 가부장제가 지배적인 한국에서 결코 사소하지 않은 논란이다. 한국은 젠더 갈등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고 영상 속 이 작은 제스처가 일으킨 엄청난 스캔들을 설명해준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는데 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에는 일부 누리꾼들이 프랑스를 불매하겠다. 또 이렇게 또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젠더 갈등 문제가 외신에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가 됐군요. 네. 이거 정말 걱정인데.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변리사, 관세사 등 국가 전문 자격 시험에서 특정 분야 일부 공직자에게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시험 과목을 면제하던 공직경력 특례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네, 자세히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자격시험 제도 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서 소관부처에 권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상 자격시험은 법무사, 세무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등 총 15종이고요.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공직 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계 처분 사유에는 성범죄와 채용 비리 등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특혜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직 경력 특혜를 없애자는 말은 특히 지난 2021년 때 크게 불거졌었는데요. 이때가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세법학 일부 과목 응시자 중에 82%가 100점 만점에 40점을 받지 못해서 과락이 됐거든요. 근데 10명 중에 8명이 과락된 와중에 이 과목이 공무원 출신은 면제를 받은 과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출신만 좀 특혜를 받는다라는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던 거고요. 이번에 권익위 관계자는 이렇게 권고를 하면서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권익위는 또 이 특례를 폐지를 하려면 법을 또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관부처에 1년간 유예 기간을 일단은 준 상태고요. 국회에서 논의가 길어지면 이게 실제로 폐지까지 가는 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해당 분야에 종사를 했으니까 그 경력을 인정해줘서 요거를 이제 면하게 해준 건데 이제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100일의 환자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00일에는 그 100일 동안 기침하는 병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요. 질병관리청 감염병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2일 기준 국내 누적 100일의 감염자는 4,80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 300배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질병관리청은 이 세계적 100일의 유행이 돌아왔다 뭐 이렇게 보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한 3년에서 5년 주기로 반복이 되는 그런 세계적 100일의 유행이 돌아왔다. 질병청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2018년에 7세에서 12세 어린이들 중심으로 100일회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아무래도 팬데믹을 겪었죠. 그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감염이 줄어들면서 면역도 같이 약해졌고 이번 유행 주기에 폭증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입니다. 100일에는 2급 법정 감염병으로 2주 이상 지속하는 발작적인 기침과 또 숨을 들이쉴 때 훅 소리와 함께 구토를 동반하는 기침이 지속되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100일에 환자가 폭증하자 보건당국은 환자 밀접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고 또 격리 조치까지 시행 중인데 의료계에서는 이게 코로나 팬데믹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00일회가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예방주사 맞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감염병이라니까 조심 또 조심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서울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 중에 하나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버려진 골드바가 나와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골드바가 버려진 거예요. 재활용장, 그러니까 분리수거장에서 발견이 됐다는 건 누군가 버렸다는 건데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게 또 굉장히 여러 개였어요. 지난달 28일에 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가 공고를 띄웁니다. 전날 오후 3시 30분쯤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CD 플레이어 안에 있던 골드바를 습득했다. 이 CD 플레이어를 버린 입주민께서는 골드바를 찾아가시길 바란다. 이렇게 공지가 돼 있었어요. 또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또 경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놨는데 이후에 이 공고문이 일단은 골드바가 무더기로 버려졌다는 것 자체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흔한 서초구 아파트의 분실물이라는 식으로 확산이 되면서 골드바가 도대체 어떤 경위로 버려지게 됐는지 추측들이 난무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다가 실수로 중요한 거 버리기도 하는데 얼른 가서 찾잖아요. 골드바 주인 나타났습니까?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다행히 정말 하루 만에 주인이 나타나서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CD 플레이어 케이스 안에 골드바가 들어있었다라고 이렇게 너무 상세하게 공지를 쓰면 이게 너도 나도 와서 내가 골드바 주인이다라고 우길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됐는데 이제 CD 플레이어를 어디다 버렸는지
케이스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또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하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 어쩌다 골드바가 버려졌는지 예, 그런 것들은 이 아파트 측에서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다. 이 정도로 일축을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부분은 풀리지 않은 채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골드바는 분리수거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골드바가 버려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생활 습관을 계속하면 건강도 좋아지지만 이게 삶의 질이 또 올라가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그 여름철에는 좋은 생활 습관이 각종 감염병을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생활 습관 한번 배워볼까요? 닥터하우스 바로 만나보시죠.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안지원입니다. 흔히 치아가 고르지 않을 때 보기에만 나쁘다고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러나 구강 기능은 물론 전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쉬운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전신질환 부르는 부정교합입니다. 아, 부정교합이 전신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네요. 그럼 부정교합이 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어요? 네, 부정교합은 대표적인 치아 얼굴 이상 질환으로 치아 배열이 가지런하지 않거나 위아래 치아 맞물림 상태가 정상 위치를 벗어나 기능적, 심미적으로 문제가 될 때를 말합니다. 가장 먼저 제1급 부정교합이 있습니다. 위아래 턱의 관계는 정상적이고 치아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죠. 치아가 배열된 공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공간이 부족한 경우 치아가 삐뚤어지게 되고 반대로 공간이 너무 많은 경우는 치아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급이 있다는 거는 2급도 있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2급 부정교합은 윗턱이 아래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성장된 경우입니다. 반대로 윗턱에 비해 아래턱이 열성장된 경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3급 부정교합은 일반적으로 주걱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래 앞니가 윗니보다 앞으로 나와서 물리게 됩니다. 그럼 부정교합은 왜 생기는 거예요? 부정교합은 대부분 유전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선천적으로 치아 개수가 많거나 부족할 때, 유치가 너무 일찍 빠졌을 때도 치아별 공간에 문제가 생겨서 부정교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빨거나 구강호흡을 하는 좋지 않은 습관이라든가 위아래 턱뼈, 성장 양상의 부조화도 부정교합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하던 한 20대 남자 환자분은 아래턱이 과성장하는 골격적 3급 부정교합과 치열의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규칙이 동반된 케이스였습니다. 교합 기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어금니와 앞니 모두 제대로 물리지 않아 음식물 섭취가 굉장히 어렵고 치주 관리도 되지 않아 잇몸 질환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이 개그맨들도 부정교합이 진짜 많거든요. 네. 실제로도 그렇게 많아요? 그럼요. 통계로도 알 수 있는데요. 부정교합 진료 환자 수는 지난 2015년 75만 2,508명이었으나 2021년 102만 926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니 이렇게 많으면은 이게 굳이 치료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다들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부정교합을 장기간 방치하면 전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선 저작 기능, 그러니까 씹는 역할에 문제가 생깁니다. 음식의 분쇄나 절단이 어려워지며 영양 섭취를 방해하기 때문에 전신 건강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관리가 어려운 잇몸에 치주 질환까지 같이 야기하여 치아의 조기 상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질병이 질병을 부르는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때때로 심리적인 열등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줄어드는 등 심리적인 문제를 부르기도 해요.
이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정교합인지 아닌지 그 집에서 이제 자가로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간단히 부정교합 자가진단법으로 체크해 보시죠. 이정수님은 이 중에 몇 개나 해당하세요? 저는 여기서 해당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웃는 모습이 아주 괜찮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시네요. 확실히 이정수님은 부정교합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이 중 한 개 이상 항목에만 해당돼도 부정교합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진단하나요? 기본적인 진단은 구강 검사부터 시작합니다. 치아와 주변 치주 조직의 상태, 턱뼈의 위치 등을 관찰하고 문진하여 병력을 청취함으로써 부정교합의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치료 방법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부정교합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정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기간은 치아 상태에 따라 다른데요. 교정치료의 목적은 치아와 턱뼈의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고 치아 배열을 통해 말하거나 씹는 기능을 개선하기 위함인데요. 치아에 장치를 부착하고 철사로 일정한 힘을 가해서 치아 배열을 올바르게 맞추는 방식입니다. 그게 우리 어렸을 땐 그 철길 깔았다고 막 놀리고 막 이랬는데 보기에 좀 안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교정 장치를 치아 안쪽에 부착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식을 쓰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사이즈로 개발된 장치를 부착하여 일상생활에 무리 없게 친밀성도 향상되고 이물감 없는 교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투명한 교정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정 중 치아를 재배열할 공간이 부족하다면 발치가 필요하기도 하죠. 특히 여러 종류의 교정 장치 중 환자분에게 맞는 장치 선택은 치과를 방문하여 교정 담당의와 꼭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정 치료 메모해둬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턱뼈의 성장이 부정교합을 야기하는 경우 꼭 성인이 되어서만 교정을 할 것이 아니라 케이스에 따라 소아교정이 도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급 소아교정을 예로 들자면 혼합치열기의 앞니의 맹출 시 아래 앞니가 거꾸로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턱뼈 성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심리적, 기능적 문제가 성인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탈착식 성장 조절 장치로 턱뼈 성장을 도와 치료하게 됩니다. 제가 담당했던 만 7세 여자아이의 경우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성장 조절 장치를 이용해 교정을 하였고 거꾸로 물리는 교합이 올바르게 물리도록 턱뼈 성장을 유도해준 케이스입니다. 특히 성장기 골격 조절을 위한 소아교정의 경우는 만 6세에서 8세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아이들의 성장이 활성화되었을 때가 치료의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이 부족한 위턱이나 아래턱의 성장을 촉진하거나 앞궁이 좁아 치아 배열이 어려운 경우 공간을 마련해주는 등의 교정이 이거에 포함됩니다. 소아 교정의 경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곧 시작되는 방학을 활용해서 검진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정교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사실 유전적 소인이나 골격적 이유 또는 전신적 원인으로 부정교합이 될 때는 예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강 내 국소적인 원인에 의한 부정교합이라면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습관적으로 턱을 괜다거나 위아래 앞니의 정중선이 틀리게 문다거나 한쪽으로만 팔베개를 하고 자거나 또는 한쪽으로만 음식물을 씹는 습관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부정교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만 4세까지는 손가락을 빠는 것이 문제가 없지만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치열과 턱뼈 성장에 이상을 초래하니 역시 교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입으로 숨 쉬는 것도 부정교합에 안 좋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람은 입과 코를 이용해 호흡을 하지만 입을 자연스럽게 다물고 코로 호흡하는 것이 올바른 호흡법입니다. 그러나 평소 코의 맨 뒤에 위치한 인두편도가 비대하거나 부어있는 경우
특히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코어 호흡을 방해하고 입을 벌리는 구강 호흡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 구강호흡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술만 먹으면 입을 벌리고 그냥 자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죠? 구강 호흡이 계속되면 네. 안 됩니다. 편도가 잘 붓고 구강 내 염증이 생기기 쉽고요. 지속적인 구강 호흡은 코의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이는 아래턱과 혀를 밑으로 위치시켜 길어진 얼굴 형태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도 비대나 비염과 같은 구호흡을 유발하는 질환부터 일단 치료하신 후에 구강호흡 습관도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치아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니 꼭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정교합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아주 잘 알려주신 안지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51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건강 본격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건강 구독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함께할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권유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차윤한 식품생명공학 박사, 또 모사원 한의학 박사도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뭐 장마 기간 중이지만 이 장마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휴가 시즌이잖아요. 네. 휴가 계획들 세우고 막 그러실 텐데 바다가 보인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요즘엔 산이 좋았어요. 맞아요. 뭐 옛날에 보면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근데 해변 딱 가봐요. 너무 덥거든요. 특히 애라도 있으면 일단 그 파라솔 하려면 일단 그 모래 파가지고 박아야죠. 깔개 깔아야죠. 더우니까 또 아이스박스 들고 가야죠.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튜브에 바람 넣는 거. 와, 이게 현기증 난다고요, 진짜. 아니, 옛날 뿐이야, 옛날 뿐이야. 요즘에 파라솔 다 꽂혀 있고요. 얼마 내면 대여하고요. 아이 또 그렇게 튜브에 바람요 자동으로 이렇게 다 넣고요. 하죠. 언제 그렇게 해놨대요, 이게. 뭐 근데 그래서 현기증이 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산에 가면 현기증이 나요. 산 올라가다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바다가 좋고 뭐 해변이 좋은데 무엇보다 사실 여름 되면 다이어트 열심히 하면서 수영복 사두잖아요. 네, 그래서 네. 수영복 예쁘게 입고 뭔가 인생 사진을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또 열심히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몸에 맞는 걸 맞춰서 사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맞아요. 먼저 사놓고 다이어트해서 이걸 입을 거라 그래. 네. 어느 세월에 네. 근데 실제로 그 아마 다들 집에 그런 옷 하나쯤 있잖아요. 맞아요. 옷에다가 나 맞추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또 그런 옷들의 특징이 뭐냐? 비싸. 근데 고이 모셔놓고 나면 이제 어쩔 줄 모르던 그런 옷들 있잖아요, 진짜. 아니, 왜냐면 좀 그렇게 작은 옷을 이렇게 걸어둬야 네. 의욕도 생기고요. 맞아요. 자극도 됩니다. 내가 언젠간 저 바지나 옷을 입으리라라는 맞아요. 마음으로 네.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데 사실 뭐 휴가 앞두고 많은 분들 요즘 다이어트가 최대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이어트가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예전에 뭐 한 음식만 먹거나 맞아. 아니면 뭐 고기만 먹거나 이런 다이어트가 유행했었는데 어떤 게 효과가 있을지 늘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다이어트 하면 일단은 식단이 8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식단 조절을 하는 다이어트 방법들이 굉장히 사실 시대별로 사실 유행을 했었습니다. 뭐 예전에 뭐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해서 한 음식만 먹기도 했었고요. 뭐 고기만 먹었던 황제 다이어트부터 뭐 탄수화물을 줄이고 뭐 지방을 섭취하는 저탄고지 다이어트까지 이런 사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다이어트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요즘 MZ 세대들에게 또 유행하는 다이어트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뭔지 아세요? 알고 있어요. 네. 들어봤어요. 그 혈당과 관련된 다이어트 맞죠? 예, MZ 세대가 많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혈당 변화를 통해서 이 체중 감량에 사실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조금 확인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응용해서 계속 다이어트하는 방법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CGM, 그러니까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이라고 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서요. 음식을 먹었을 때 실시간으로 본인의 혈당 변화를 측정해서
이 혈당이 높은 음식, 적은 음식 이런 것들을 골라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당뇨 환자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거 맞아요. 그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연속 혈당 측정기는요, 당뇨 환자들이 혈당 관리 및 치료 목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센서가 달려있는 이 기기를요, 팔에 보통 부착을 하고요. 혈당 변화를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어플을 통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연속 혈당 측정기를 몸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도 MZ세대인가 봅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저는 이제 당뇨는 없지만 평소에 우리가 이제 검진 목적으로 병원에 가면은 공복 혈당이라든지 뭐 3개월 평균 혈당을 보는 당화혈색소 정도를 체크를 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기기를 부착하고 있으면은 공복뿐만이 아니라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혈당이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운동을 할 때는 어떤지, 자고 있을 때도 어떤지까지 볼 수가 있으니까 참 식단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렇게 당뇨병이 없는 건강한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도요, 이 측정기를 달고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혈당이 올라가는지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나에게 이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들, 혈당이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덜 오르는 음식들을 찾게 된다는 거죠. 이게 혈당이 많이 오르면 기계에서 이제 알림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지 않은 음식을 더 찾다 보니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다이어트,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받았다라는 입소문이 많이 퍼진 것 같습니다. 야, 이제는 아주 의료 과학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데 네. 어쨌든 혈당 관리하는 식단이라면 더 덜 자극적이고 짜고 또 달지 않으니까 그렇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 저도 물론 젊지만 MZ들은 당 충전이라는 말이에요. 당을 충전시킨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고혈당 음식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젊은 그 세대군에서 실은 고혈당, 당뇨병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원푸드 다이어트를 권고했던 의학회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방법에 매몰이 되어서 생활 습관을 전반적으로 교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면 거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도 실은 환자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한참 그 연소혈당 측정기를 사용했던 적이 있긴 했었는데요. 생활 습관 교정하는 목적으로 적당한 조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면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겠지만 이거를 붙인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한비만학회에서는 비만 관리의 목적으로 무분별한 연소혈당 측정기 사용을 좀 자제하라는 권고를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야, 근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MZ세대 무섭다. 아니 그거 그 젊은이들 그냥 며칠 운동 팍 하고 식단 딱 하면 이렇게 쫙 빠지고 그런 세대 아니에요? 이거 젊은 세대들. 아니 근데 진짜 젊었을 때는 조금만 조심하면 살이 쫙 빠졌는데 이제는 그 나이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실감이 나요. 그건 그래. 맞습니다. 누구도 이 나이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를 먹으면 자연적으로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 나이 먹어도 사실 먹는 양은 젊었을 때랑 비슷하게 먹는단 말이에요. 바로 젊었을 때랑 비슷하게 먹기 때문에 우리가 살이 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이가 먹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이 잘 찔 수밖에 없는데 먹는 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은 그게 그대로 잉여지방으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화에 따라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잘 빠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이 현 상태를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도 해야 되고 체온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에너지 대사가 필요한데요. 그걸 기초대사량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좀 먹어도 살이 좀 잘 안 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젊었을 때는 보통 기초대사량이 높은 편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기사량이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노화에 따른 기초대사량의 변화를 보게 되면요. 여성의 경우에는 매년 이제 30대부터 매년 한 1에서 2%씩 감소를 하다가 75세 이상이 되게 되면 20대 대비해서 하루에 500에서 한 600kcal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500kcal 정도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 밥 2그릇
정도가 그쵸. 아닐까 싶은데 그럼 그 정도 양을 그냥 안 먹으면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면요. 먹는 양을 우리가 줄인다고 해도요. 이번에는 여성 호르몬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여성 호르몬 같은 이제 에스트로겐은요. 지방을 분해하는 걸 또 도와주고요. 또 지방이 최대한 출산에 유리하게, 그러니까 복부보다는 엉덩이나 허벅지 쪽에 쌓이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갱년기 이후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체지방 분해도 잘 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복부 쪽으로, 내장 지방 쪽으로 많이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완경 이후에 체중은 약 2kg 정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체지방이 저장되는 부위도 둔부에서 복부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이 지금 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얘기도 하셨는데 네. 기초 대사량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숨만 쉬어도 기초 대사량이 있다고 아는데 나이가 들면 이것도 그렇게 줄어든다면서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습니다. 호르몬도 있고요. 그런데 1번은 뭐니 해도 근육입니다. 근육.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근육 적금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기초 대사량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근육량인데요. 30대부터 근육 감소가 시작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50대부터는 매년 1에서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0대가 되면요. 30대의 절반으로 근육의 양이 떨어지더라. 이런 보고도 실제로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노화가 시작이 되면서 30대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근육량을 조절을 하면서 나이살 오는 거를 좀 방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메시지겠죠. 네. 야, 아니 뭐 사실 뭐 좀 나이 들으면 살도 좀 찔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빼기도 어렵고 뭐 이런 거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왜 유달리 20대 넘더니 배에만 자꾸 여기만 찌냐고요, 이게. 아, 이거 좀 그래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지방이 잘 쌓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나이살도 형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뱃살 형태는요. 마치 영화 속 캐릭터인 E.T.처럼 아랫배가 나온 뱃살입니다. 아랫배. 네. 이 뱃살은 PI 지방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단계로 바르지 못한 자세가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등이 구부정하게 되면 복근에 힘이 풀리면서 복부가 단단하게 잡히지 못해서 그 사이로 지방이 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뱃살 형태, 수박처럼 둥근 뱃살입니다. 남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뱃살 형태고요. 이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내장 지방을 억제해주게 되는데 이 남성 호르몬이 30세 전후로 감소하면서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런 수박형 뱃살이 생기게 되고, 마지막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 옆모습을 봤을 때 마치 알파벳 B처럼 울룩불룩 접히는 형태. 이게 완경 후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형태인데요. 완경 전에는 피하 지방 때문에 아랫배만 나오다가 완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한 분이 떠오르는데 엄마 미안해요. 저희 어머니. 사실 팔다리는 저보다도 더 가늘거든요. 근데 뱃살이 그렇게 나온다고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중년 여성분들 중에 참 많죠. 네, 굉장히 좀 흔한 체형이 되게 되죠. 점점 사실 남자분들도 그런 체형이 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런 체형을 거미형 체형이라고 하게 됩니다. 팔다리의 근육들은 다 빠져서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대신 이 복부에 이런 지방들이 계속 쌓이면서, 내장 지방들이 쌓이면서 복부 비만만 저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치명적으로 사실 대사증후 같은 성인병의 사실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요, 여러 질병들의 발병률을 높이게 되는데요. 당뇨병 같은 경우는 5.3배, 고혈압은 2.6배, 심근경색은 1.8배, 뇌졸중은 1.7배 정도 발병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년 이후에 아무리 해도 빠지지 않는 이 나이살이라는 게 그냥 미용이나 외관적으로 나쁜 것뿐만 아니라 이게 건강에도 위험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나이살은 보통 내장 지방의 형태로 복부에 쌓이기 때문에요.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뿐만이 아니라 혈관 내 염증 수치를 높이고 혈관 건강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요, 복부 지방이 20% 증가될 때마다 경동맥의 두께도 2%씩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동맥의 두께가 또 두꺼워질수록 심근경색의 발병률도 같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뿐 아닙니다. 내장 지방이 단순히 심혈관계 질환뿐 아니라 치매에도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내장 지방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이끌기 때문에 염증성 단백질 침착을 도모합니다. 이제 그로 인한 이 퇴행성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데요. 한 연구에 의하면 허리둘레가 85cm 이상인 여성은 정상 허리둘레를 가진 여성에 비해서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5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하여간 나이가 들면 체형도 변하고 다이어트도 쉽지 않고 이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된 내용이 뭔지 주제 확인하고 와서 더 깊게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건강구독 오늘의 주제는요. 변비 없는 속 편한 다이어트입니다. 맞아요. 다이어트 할 때 살 빠지는 건 좋은데 변비가 생겨서 맞아. 고생하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거든요. 근데 또 이것도 나이가 들면 쾌변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체중 조절을 떠나서 평소에도 이 변비 때문에 고생하고 이러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3명 중 1명은 노인성 변비로 고생을 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와 이게 연관이 깊은 게 전체 인구 기준에 했을 때 변비 유병률은 12에서 19%인데요. 여성 기준 65세 이상 변비 환자는 26%, 84세 이상은 34%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 65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네, 변비가 심한데 체중 조절까지 해야 된다. 또는 체중 조절을 하다 보니까 변비가 더 심해졌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자, 첫 번째 구독 영상 보면서 얘기 나누죠. 네, 다이어트 하면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변비가 심하면 참 진짜 더 힘들죠. 맞아요. 어떤 날은 그냥 밥 한 끼 먹고도 2, 3kg 늘 때가 있고 어떤 날 굶어도 늘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맞아. 그리고 뭐 저 몸무게 재고 나면 언제나 좀 먹기 싫어요, 저렇게. 그래서 음식을 줄이는데 그럼 결국 또 화장실 가게 되거든요. 아, 맞아요. 아유. 저기 계속 악순환인 것 같아요. 네, 반복이죠, 뭐. 연기 살아있네요. 살아있어요. 아유. 근데 다이어트라는 건 뭐 사실 1년 365일 한다, 평생의 숙제다라고 할 만큼 뭐 바로 성공하지는 않는 것 같고 또 여러 이유로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나이 들수록 이렇게 변비 때문에 체중 조절이 어려워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질환이 연결될 수 있어서 이게 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순환이고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이어트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꼭 아우 변비 생겼어. 나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우리 영상에도 나왔지만 다이어트, 내가 살 빼야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19은 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음식의 양을 줄이고 그리고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운동하거나. 맞습니다. 근데 그 음식의 양을 줄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배변 장애를 겪게 되는 겁니다. 아니, 먹는 게 없는데 재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변이 잘 형성이 되지 못해서 변비에 쉽게 걸리게 되고요. 또 이런 식으로 음식을 줄이게 되면 근육량이 빠지면서 결국에는 살이 또 다시 잘 찔 수밖에 없는 요요 현상 같은 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갑자기 다이어트를 해야 되거나 살을 빼야 되는 일이 있으면 아예 안 먹지는 않고요.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하죠. 뭐 방울토마토만 먹거나 혹은 뭐 고구마만 먹거나 이런 다이어트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도 나름 몸에 좋은 것들로. 그게 참 몸에 좋았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는요.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것만 먹으면 살이 빠지나?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받아들이기 쉬운데 어떤 의학회도 원푸드 다이어트를 좋은 다이어트법이라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데이터도 없고요. 원푸드 했더니 다 살이 빠지던데는 어떤 일이 몸에서 생기는 거냐면요.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일종의 탈수 상태, 그러니까 영양 불균형으로 그냥 체중이 빠지는 겁니다. 건강하게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원푸드 다이어트를 다시 이제 중지하고 원래 생활로 돌아오면 쉽게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데 요요만 오는 게 아니라 부종 그리고 위장장애 그리고 영양 불균형 같은 종합 세트가 함께 딸려와서 이 원푸드 다이어트는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참 맛있는 거 잘 먹으면서 살 빼고 싶다. 모두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한 여배우가 본인의 식단을 공개를 했는데요.
식단을 한번 같이 봐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요. 여기 있네요. 네. 네. 뭐야? 이게 다예요? 이게 이게 식단이에요? 네, 이 여배우는 결혼식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며 자신의 식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 보면 닭가슴살 약 50g, 2숟가락 정도의 현미밥, 방울토마토, 그리고 오이 4분의 1개 정도가 한 접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 저거 먹고 배가 차나 싶은데 의외로 뭐 영양소가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것도 같고 그래요. 그러게요. 그냥 일반적인 식사에서 양만 좀 줄인 느낌인데 이 여배우가 누굴까요? 결혼식을 앞두고 식단 관리를 하는 여배우. 네, 누군지 정체를 좀 궁금해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식단을 실천하고 있는 배우의 정체는요, 바로 한예슬 씨라고 합니다. 야, 아니 한예슬 씨 도대체 어디 뺄게 뺄게 어디 이거 정말. 야, 이거 네. 좀 심합니다 이거는. 근데 뭐 결혼식 앞두고 있을 때는 뭐 드레스도 입어야 되죠. 또 사진 찍고 손님도 맞으려면 신경 쓰이는 게 많긴 많거든요. 근데 야, 그래도 한예슬 씨가 저렇게 할 것까지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식단을 참고하라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배우 한예슬 씨의 뭐 다이어트야 뭐 사실 마르신 분이니까 좀 공감대가 조금 잘 형성이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이 식단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식단만 자체 보면 굉장히 좀 양이 적고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 전문가들은요. 비교적 영양 균형이 맞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물론 본인의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무작정 굶거나 한 가지 음식을 먹기보다는요. 이렇게 하루에 섭취하는 총 열량을 좀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고요. 거기에 각각의 영양소들이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비만 치료에 있어서도 이렇게 균형 잡힌 이런 영양소들이 들어간 대신 총 열량을 줄이는 걸 먼저 우선적으로 식단 제한을 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유, 근데 저렇게 먹다 보면 아유, 내가 뭐 하고 살자고. 아유, 먹는 재미가 없어. 아유. 근데 저렇게 독한 마음 먹고 해야 다이어트가 되는데 영양소를 골고루 먹자는 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양을 좀 줄이면서. 네. 근데 저렇게 먹으면 또 이제 변비가 오고 고생하고 이러는 분들이 많아서 혹 뗄래다가 혹 붙인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변비가 심할 때 하는 장 운동법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김대현 선생님 준비하셨죠? 네, 한번 같이 네. 우리 이재용 국장님 같이 한번 네. 해볼까요? 네. 이게 어떤 병이든 운동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운동 재밌고 운동 너무 좋다라고 하는 분들보다 한숨부터 좀 나오지 않나요? 운동 힘들어요. 네, 너무 이게 귀찮고 어렵고 그런데요. 변비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서 좋아진다고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변비를 잡는 이 운동은 힘들지 않아요. 생활 습관하고 다행이네.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호흡입니다. 숨 쉬는 거. 호흡. 우리 숨쉬기 운동 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아마 숨쉬기 운동일 것 같은데 그 숨쉬기 운동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숨쉬기 운동은요. 복식 호흡을 하면요. 복식 호흡을 하면 이 몸에 있는 이 복부의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장 운동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변비에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이 숨을 코로 크게 들이쉬면서 횡격막을 내리는 가슴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배를 복부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밀면서 이렇게 하면 횡격막이 살짝 내려가는 느낌이 들면서 복식호흡이 됩니다. 단추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저는 복식호흡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요거를 처음에 하실 땐 불편하실 수 있어서 우리 국장님은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살짝 옆으로 이렇게 숙이셔가지고 안녕하세요. 가지고 숨을 복부가 옆으로 늘어나는 느낌으로 들이쉬어보세요. 횡격막을 좀 내린다는 느낌으로 어떠십니까? 확실히 좀 복부가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좀 들죠. 이렇게 해서 복식 호흡을 이게 좀 익숙해졌다면 이제 서서 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편하네. 네. 이거를 한 10회, 15회 생각나실 대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좀 화장실 가시고 싶은 마음이 좀 드시죠? 아직은 조금 더 해야 돼.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앉아서 한번 하실 건데요. 자, 우리 몸통은 경추, 그리고 흉추, 요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흉추, 총 12개의 갈비뼈가 있죠. 12개의 갈비뼈가 있는 이 몸통을 돌려주면 이 몸통 안에 있는 복강에 자극이 되면서 변비에 굉장히 효과적인 움직임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허리를 이렇게 돌려본 적은 많지만 네. 흉추, 몸통을 돌려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양손을 이렇게 옆구리가 아니라 이 갈비뼈 있는 요쪽 여기를 이렇게 잡으시고 내 손에 있는 부분에 몸통을 돌린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돌릴 때 손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짜주면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 같이 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반대로? 짜준다고 생각. 갈비뼈가 회전하도록 몸통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게 허리를 돌리는 게 아닙니다. 허리를 돌리시면 안 되고 네. 몸통을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면 이 골반을 고정시킨 채 허리를 회전시키지 않고 이 복강 내에 적절한 자극을 줄 수 있어서 갈비뼈 이완과 함께 집에서 앉아 있을 때 그리고 그냥 일상생활 할 때 사무 공간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그리고 나는 한 번 더 신경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지금 공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공뿐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극이 되는 건 상관없고 이 우리가 이제 맹장이 오른쪽 하복부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장하고 대장이 만나는 게 이제 맹장의 시작점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죠. 오른쪽 하복부에서 이렇게 돌리는 운동을 좀 해주면 장 운동에 좀 도움이 되고요. 식사 끝나고 우리가 소파에 앉아서 TV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배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쓰다듬죠. 이게 변비에 또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서. 쓰다듬어 주는 게 좋구나. 재용의 심리 어떠세요? 좀 해보시니까. 예, 아직 조금 덜. 뭐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해야 될까요? 예. 자,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 더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핸드폰, 컴퓨터 늘 이렇게 등이 좀 굽어 있죠. 그래서 이 등을 좀 펴주는 가슴을 펴주는 동작을 하면 역시 복강 내에 적절한 자극이 되면서 이 배변 활동을 좋게 해줄 수 있는데요. 의자나 벽, 책상 같은 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등을 쭉쭉 늘려주는. 이거 시원하죠. 이거 시원해요. 이게 단순히 등만 늘려주는 게 아니라 흉추에 근력 운동을 할 수 있고 상체를 숙이면서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왔어요. 왔나요? 예, 저는 왔습니다. 아유. 이거 좋다. 이 시원하고 좋네. 예, 알겠습니다. 요거 해주시면 변을 시원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그 영상 하나 보고 올게요.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경기도 부천시에서 만난 송수진 씨. 허리를 굽혔다 세웠다 뭘 그리 열심히 하고 계시나 했더니 영상 속 동작을 무한 반복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뱃살 빼기 운동하고 있어요. 뱃살? 예. 쓰고 있는데? 아니요. 지금 이거 하니까 힘이 들고 해서 들어가 막 최대한 내가 안을 넣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저는 나이도 나이거지만은 키도 그렇게 아주 이래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중량도 체중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가요. 근데 유독이 배만 볼록이 하고 이 허리가 없잖아요, 제가. 이 살 때문에 맨날 빠진다고 운동을 하는데도 키 158cm의 정상 체중. 하지만 유독 배만 볼록 나오는 복부 비만형 체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보, 이리 한번 와보세요. 당신이 나보다 더 심각하니까. 나도 심각하지만은 당신도 심각하니까. 다리에 어깨 넓이보다. 뱃살을 타파하기 위해 시작한 운동. 일하면서 힘을 주면서 배에다가 힘을 주면 그렇게 뱃살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발에 무게 중심을 두고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배와 등을 활처럼 휘어주면 된답니다. 뱃살 운동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나 땀 나요. 땀 안 나요. 나 지금만 땀이 범벅인데. 식단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요. 매일 아침 사과 하나는 기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로 아침 식사를 해오고 있다고요. 드셔보세요. 그 이유는 바로 변비 때문. 저희들은 아침 식사 대용으로 과일하고 야채하고 견과류 같은 걸로 먹는 게 생활화돼가 있어요. 변비가 얼마나 심한데 그래요? 변비가요? 진짜 창피하지만 3, 4일. 예. 정말로. 떡가래처럼 이래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못하고 맨날 동글동글동글하게 해갖고 토끼똥처럼. 예. 그렇게 넣어서 그게 고민이에요. 여보 우리 식사하기 전에 하나 준비해 둔 거 먹고 식사하자고. 식사하기에 앞서 챙겨 먹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그건 대체 뭔가요? 다이어트와 변비에 도움이 되는 자전자피예요. 차전자피는 질갱이 씨앗의 껍질로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배변량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부쩍 심해진 변비 때문에 이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고자 노력한답니다. 여보 요즘 사과가 한금가 금가보다 더 비싸 이게. 그래도 이걸 먹어야 당신이 변비가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꼭 사과는 잘 챙겨 먹어야 돼. 몸이 가볍고 내 자신 스스로가 좀 다이어트가 되나 보다. 나 혼자만이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가볍게 식사를 마친 부부. 두 사람이 뱃살 탈출, 변비 탈출을 위해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하나 더 있다는데요. 좋아. 운동하러 가요. 무슨 운동? 요즘 새로 나온 운동. 지인의 추천으로 시작하게 됐다는 운동. 그런데 갑자기 양말은 왜 벗으세요? 아파트 옆에 우리 맨발 걷기 하는 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뱃살이 엄청나게 남 부끄럽지게 막 이런 거 걸치가 댕겨갖고 성기가 다니는데 뱃살도 탈출하고 그 변비도 해결하려고 매일같이 해요. 무서워, 파이팅. 맨발로 울퉁불퉁한 흙길을 걸으면 걷기 운동을 하면서 지압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데요. 진짜 정말 좋다. 몸이 일단 가벼워지더라. 잠도 잘 오잖아. 잠도 잘 자고. 혈액순환도 또 잘 되고 이게 다리에 힘도 좀 생기고 여러모로 좋아요. 맨발 걷기 효과를 높이려면 발 뒤꿈치로 착지한 다음 발가락 끝까지 땅에 닿게 해줍니다. 다만 발에 상처가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네요. 날씨도 참 좋지. 아주 좋아. 오늘 뭐 거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 요거 우리 잠깐 쉬었다 갈까? 발도 담그고 물도 좋고. 좋네. 옛날 생각난다. 어릴 때 이래하고. 잠시 옛 추억에 빠져보는데요. 직장 생활 한다고 뭐 한 40년 하고 나니까 이제 뭐 특별히 이제 퇴직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부부간에 같이 이렇게 힐링도 하고 같이 노는 게 최고죠 뭐. 그렇게 엔도르핀까지 팍팍 솟는 운동 데이트를 마친 부부. 이렇게 집에 가긴 아쉽다고요. 맨발도 끝났으니까 우리 점심 맛있는 데 가서 먹자. 뱃살에 변비에 건강 고민까지 똑 닮은 부부. 두 사람이 선택한 메뉴는 화덕에 구워 기름기 없이 담백한 생선구이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현미로 구성된 밥상. 그런데 그때 점심 먹기 전에 내가 좋은 게 있거든. 차전자피라는 게 있는데 이것부터 먹고 우리 점심 맛있게 먹자고. 차전자피로 변비 걱정은 잠시 넣어둡니다. 다이어트 할 때 변비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영양 부족. 그래서 아침 식사 때 부족했던 단백질을 생선으로 보충한답니다. 맛이 어때요? 맛 좋네. 맛 좋아?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오늘 하루를 행복으로 채운 부부. 화덕구이와 우리 현미 찰밥 먹고 앞으로 더 건강해서
뱃살도 탈출하고 변비도 탈출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십니다. 지긋지긋한 뱃살과 변비,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몸도 마음도 가볍게 만들어 보세요. 네. 자, 정말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렇게 영상 보면서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건강 비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비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 팁. 어떤 건가요, 차 박사님? 자, 거듭된 다이어트 때문에 힘든데 이게 또 살은 안 빠지고 그리고 또 오지 말라는 변비까지 오는 이 주인공이 다이어트와 변비 이 두 가지를 해결한 비법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차전자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이 두 가지입니다. 어렵다. 둘 다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이 안에 그 두 가지가 모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름이 하나는 차전자피고 하나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니까 왠지 이렇게 한글과 영어가 섞인 것 같은.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는데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 차전자피 식이섬유였고요. 다이어트, 즉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거는 바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었습니다. 자, 이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은요. 일단 차전자피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사실 차전자피 이름이 좀 익숙하세요? 아니면 좀 낯설세요? 낯설죠. 낯설죠. 차전자피. 자, 그런데 아마 차전자피에 대한 설명을 딱 드리면 그거였어? 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바로 이 질경이. 아, 질경이? 를 차전자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차전자피는 질경이 씨앗의 껍질을 지칭합니다. 아, 질경이 씨앗이군요. 나는 질경이 그 자체인 줄 알고. 질경이 그게 질겨요. 그러니까 산이나 들에 흔히 있는 건데 그 예전에는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당기고 이래서 누구 질경이가 더 질기나 이런 것도 하고 그랬던 그 질경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질경이는 우리가 약제명으로서 이제 차전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본초 강목에서는 이 풀은 말이나 우리 소가 지나간 자리에서도 잘 나무로 차전, 당도, 우유 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보면 차전은 마차가 지나간 자리, 당도는 사람이 다니는 자리, 우유는 소가 밟고 지나간 자리, 이런 곳에서도 잘 자란다라고 해서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질경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차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약용식물로서 많이 사용을 했고 동의보감에 따르면 모든 설사를 치료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긴 생명력을 가진 이 질경이의 씨앗 껍질로 만든 차전자피가 다이어트에 왜 도움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것은 바로 식이섬유 때문인데요. 차전자피에는 풍부하게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전자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포만감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자, 특히 차전자피는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의 비율이 1대3의 비율로 적정량 구성되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는요, 위장을 통과할 때 음식물을 천천히 통과시키면서 포만감을 주는 데 영향을 주고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속에, 장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흡착을 해서 장내 노폐물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차전자피에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런 건데 다이어트뿐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 때도 건강을 위해서 변비 탈출을 위해서 식이섬유는 꼭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적절한 균형 잡힌 장 환경을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실제로 식이섬유가 부족한 이런 장 환경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연구한 실험이 있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험지에게 식이섬유가 없는 이런 음식물만 제공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식이섬유를 먹이로 사실 지내는, 먹이로 사는 이런 미생물들이 먼저 줄어들었고요. 거기에 점막의 병용균이나 이런 유해균들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요. 이 먹을 것이 없어진 이런 장내 세균들이 점점 이 장의 점막을 갉아먹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장 점막이 얇아지면서 구멍도 생기고 이렇게 미세한 틈이 생기면서 이 세균이나 독소가 혈액으로 유출되면서 전신으로 퍼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에 사실 우리 예전에는 굉장히 식이섬유 섭취가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구화된 식단이 되면서 우리 국내 한국인들이
이 점점점 식이섬유 섭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실제로 한국인의 하루 채소 섭취량은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4.2g입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량인 400g을 못 미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이섬유가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문제는 이런 때 다이어트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식이섬유가 더 적게 다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더더욱이나 불균형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네, 식이섬유가 부족해지면 저렇게 무서운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 거네요. 더욱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식사량이 줄어들고 뭐 그렇다 보니 뭐 변비에 걸리기가 쉬워지는데요. 그럴 때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 차전자피가 확실한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차전자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요, 물과 만나면은 물을 흡수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부풀어 오르냐? 40배 가량 부풀어 오릅니다. 영상을 보시면 지금 차전자피에 있는 식이섬유에 물을 이렇게 딱 넣고 나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얘들이 점점 이렇게 물을 흡수하면서 부풀어 오르거든요. 네.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면은 장을 지나면서 독소, 그다음에 노폐물 같은 것들을 흡착해서 바깥으로 배출하게 되고요. 장을 지나가는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영양소가 흡수되는 것도 방해하는 이런 특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전자피를 물과 함께 먹으면 이게 부피가 커지면서 쭉 불순물들을 데리고 쫙 내려간다. 변비 탈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아주 상쾌해지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차전자피는요, 이 대변의 부피를 증가시키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변비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험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긴 유리관을 변이 가득 차 있는 막힌 장이라고 가정을 해본 다음에요. 그 위로 차전자피와 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된 후에 물을 먹은 차전자피와 한 40배 정도 가까이 팽창을 해서요. 음식물들과 함께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요. 배변 활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40에서 75세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40에서 75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6주간 차전자피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배변 활동의 빈도 그리고 변의 무게는 증가하였고요. 한편 변의 단단함과 또 배변 시 통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사실 다이어트 할 때 음식 잘못 먹으면 굉장히 좀 속도 안 좋고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막 뱃속에서 저렇게 팽창해서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되면 막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그러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 속에서 뭐가 부풀어 오른다 그러면 복부 팽만감 이런 것들 느끼면 대부분 다 소화도 안 되고 좀 더부룩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차전자피가 물과 만나서 어떤 형태의 상태를 만드는지 요거를 확인하시면은 답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전자피가 물을 흡수한 형태의 젤리 형태를 좀 준비해 봤거든요. 이게 그릇 안에 있는데 제가 요걸 손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보시면 이렇게 몽글몽글한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자, 우리 건 안 떨어졌는데 저거만 또 떨어져. 세컨해 보세요, 저. 아이들 장난감 비슷하네. 네, 이러면은 이게 굉장히 말랑말랑하고요. 이렇게 제가 손으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젤리 같은 느낌인데? 아침부터 좀 그러네요, 이게.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장이 움직이게 되면 쉽게 부셔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복부 팽만감을 갖더라도 장에서는 잘 이동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젤리 느낌이에요. 아니, 지금 만져보니까 이 정도 탄성이면 뭔가 장에 들어가서 꽉 막혀도 답답하다는 느낌은 안 들 것 같아요. 만져보니까 좀 알 것 같아요. 재미있습니다. 이 차전자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이 있는데요. 그 원리를 살펴보면요. 이 차전자피가 물을 흡수하게 되면 젤리 형태로 이제 부드러운 덩어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슬라임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 차전자피 안에 있는 이 헤미셀룰로즈 성분 때문에 그런데요. 이 셀룰로즈는 셀룰로즈하고 유사한 성분으로서 가용성, 그러니까 물에 흡착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분해가 잘 되는 다당류의 일종인데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좀 보시죠. 이 구부러진 호스에 물을 머금은 물을 좀 넣고요. 물을 넣고 차전자피를 넣고 시간을 좀 지나면 물을 머금은 차전자피가 부드러운 젤리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마치 장에 이제 들어있는 젤리 같은 그런 형태인 거죠. 구부러진 호스 속에서도 이 유연성이 굉장히 큰 만큼 장에 적절한 자극을 주고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도울 수 있어서 통증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 때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도움이 될 듯 하고요. 네. 차전자피 얘기하고 아까 가르시 뭐 어쩌고 그쵸. 그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 제가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차전자피, 다른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자, 그런데 한번 이제 보시면 이게 호박과 비슷한, 호박처럼 생겼던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저거예요. 자, 호박과 비슷한 생김새를 갖고 있는 특징인 바로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요. 동남아 지역이 원산지고요. 과일입니다. 자, 그런데 산도가 강해서 먹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향신료로 주로 사용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해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입니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성분, 그게 뭔지 궁금한데요? 네, 그 성분은 바로 하이드록시 시트르산 HCA입니다. 이 성분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21세에서 50세 사이 80kg 이상 비만인 30명을 대상으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8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체중이 약 5.5kg 감소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균 체중 75.5kg 이상인 21세에서 50세 사이의 과체중 미국 여성 89명을 대상으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섭취하게 했더니 허리둘레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한 여성 대학생들 41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3개월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복부 지방 및 내장 지방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체중 감량은 물론이고 내장 지방도 감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차전자피는요,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고 40배나 흡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배변 활동과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물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장 속에 있는 수분을 뺏어서 또 이렇게 젤리가 되기 때문에요. 꼭 충분량의 물과 같이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같은 경우는요. 이 캄보디아 추출물 같은 경우는 간이나 신장 그리고 심장 질환, 알레르기나 천식 등이 있는 분들이 드시는 의약품과 같이 복용할 경우에는요.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니까 꼭 상담 후에 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남성의 경우는 과다 섭취를 피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변비 없이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아침 중에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남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 먼저 살펴봅니다. 아침까지 전남에 최대 40mm, 영남에 최대 3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이상이 되겠고요. 산간에서는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예상됩니다. 네, 밤사이 강원 동해안과 남부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는 33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와 제주에는 사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립니다. 내일은 서울 등 중부에 주로 내리겠고요. 모레는 충청 미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네, 최근 어제 같은 야행성 폭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취약 시간대에 많은 비가 집중되곤 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장마는 비만 오는 게 아니고 바람이 그렇게 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오늘뿐만 아니라 주말 내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바람이 정말 네, 강하던데 맞아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